간헐적 단식 했더니 이런 것들이 나빠졌더라. 질병에 걸렸다더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논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제대로 된 간헐적 단식을 한 게 아니고요. 식사 허용 시간에 아무거나 막 먹게 한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16시간 금식 후에 막 튀김을 먹고 술을 먹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분들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간헐적 단식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간헐적 단식, 그런 얘기를 저는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 간헐적 단식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와서 나는 간헐적 단식을 잘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간헐적 단식에 대한 내용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옛날의 선조들은요, 원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음식이 있을 때는 먹었다가 음식이 없을 때는 쫄쫄 굶었다가 이런 것들을 거의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이 없으니까 자고 낮에는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밥을 먹었죠. 이런 생활을 쭉 하다가 산업화가 되고 식량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 야경이 밝아지고 하면서 밥문화가 막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아무 때나 먹는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대사가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언제든지 휴대폰만 누르면 음식물이 배달이 되어 오고 밤에 자다가 깨어나서 먹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살이 찌는 몸이 되고 건강이 나빠지는 몸이 되는 것이고요.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를 잘 하기 위해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나온 것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자가포식이라는 이론이고요. 한 가지 이론은 생체시계라는 이론이에요. 자가포식 이론은 뭐냐면요. 세포를 굶기니까 세포가 점점 젊어지다는 겁니다. 세포가 기아에 시달리다 보니까 세포 수준에서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고 스스로 방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화와 항노화죠.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로서 이렇게 금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생체시계 이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낮에 우리의 몸의 생체시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추에 있는 시계는요, 눈과 뇌입니다. 얘는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고 해가 지면 밤으로 인식하고요. 말초에 있는 시계는요, 위장이에요.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하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예전엔 딱딱 맞았어요. 밤에는 어두우니까 먹는 걸 멈추고 자고 해가 뜨면 나가서 일을 하면서 먹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죠. 밤에도 밝고, 그러니까 밤인지 낮인지 우리의 중추시계는 헷갈리기 시작한 거고요.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으니까 이게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망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살이 찌고 건강이 악화되더라 해서 나온 게 생체시계 이론이고요. 생체시계 이론은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자고 해가 뜨면은 일을 하고 먹자. 이것을 중추시계와 말초시계를 맞추자, 싱크로나이즈 시키자고 나온 것이 바로 생체시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론은 둘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 이론을 접목해서 나온 것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 좋다. 단식의 효과는 분명히 알겠고 좋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바쁜 현대인이 어떻게 단식을 하겠냐. 단식원에 가서 3, 4일 굶겠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하루 중에도 단식을 모방한 다이어트를 하자는 것입니다. FMD라고 그래요. 단식 모방 다이어트. 그래서 하루 중에도 일정 시간은 굶고 일정 시간은 먹는 시간을 갖자라고 나온 것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서 하루 중에도 우리가 뭐 12대 10이다 그러면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완전히 굶는 거고요. 16대 8이다 그러면은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는 것이죠. 보통 12대 10이 간헐적 단식, 12시간 굶을 때부터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12대 10이고요. 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러면 16대 8입니다. 그래서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밥을 먹자. 보통 8시간 밥을 먹으면 2끼 정도 먹게 되니까 이 2끼에 아주 양질의 음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수명도 늘어나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온갖 질환들이 좋아졌더라라고 나온 것들이 이제 최근의 연구고요. 이렇게 간헐적 단식의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 연구를 보면 간헐적 단식 했더니 이런 것들이 나빠졌더라. 질병에 걸렸다더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논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제대로 된 간헐적 단식을 한 게 아니고요. 식사 허용 시간에 아무거나 막 먹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12시간, 16시간을 굶고서요. 첫 끼를 딱 시작하는 시간에
정말 몸에 안 좋은 삼겹살을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튀김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과연 건강해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간헐적 단식 시간에도 먹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저는 정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다 권유를 드립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보고 식사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라고 환자분의 생활하고 맞춰서 정해드리거든요. 그러면요, 몇 주 지나서 환자분들이 그 생활에 적응을 하시고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정말 좋은, 대사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간헐적 단식을 이용해서 살을 빼시고 건강을 되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건데, 간헐적 단식에서 그 환자분들께서 너무 배가 고픈데 나는 16대 8을 계속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16대 8을 하지 마시고요, 14대 10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쫄쫄 굶는다는 느낌이 들고 너무 견디기 힘든데 16대 8이 좋다 그래서 16시간을 굶는 무리한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기분 좋은 허기감을 참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 시간, 그게 12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14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맞춰서 내가 하시면 돼요. 그게 아주 잘 되면은요, 16대 8, 또 아주 좋게는 뭐 5대 2라 그래가지고 5일은 먹고 이틀은 굶는 이런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16대 8 이상의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신 분이에요. 정말 간헐적 단식을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나머지 끼니에 정말 잘 챙겨 드시는 분들. 나머지 끼니에 적게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정말로 칼로리와 영양분을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서 포만감 충분히 느끼시게 식사를 하십시오. 아주 충분한 포만감을 느끼게 식사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내가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그 공복 시간을 지키셔야지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다이어트 클리닉에 찾아오신 분들께는 무조건 12대 12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12시간 굶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아침밥을 먹고 저녁에 7시에 저녁밥을 먹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하기 쉬울지 몰라도 정말 비만해서 오신 분들은 식습관이 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거 하라 그래도 못해요. 저녁에 회식 많고요, 저녁에 야식 땡기시는 분들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대 12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12대 12만 성공을 해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12대 12의 공복 시간에는요, 물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3끼 먹는 시간에 양질의 식사를 잘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대사가 서서히 돌아오면서 건강해질 수 있고 다이어트도 잘 될 수 있습니다.